필립 스탁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능적 요구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탁의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스탁이 디자인한 아사히 비어홀은 도쿄의 명물이 된 지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온통 검은색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점점 넓어지는 역사각형 모양이죠. 위에 올려진 숯불 모양의 거대한 황금색 조형물은 그의 디자인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불꽃은 밤에 검정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건물 위의 바람개비, 즉 도세 역할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멀리서 보면 역사각형 잔디 위에 거품이 올라간 맥주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죠? 홍콩 페닌슐라 호텔의 페니스 레스토랑은 스탁의 딸 아라와 약혼자 패트리샤, 그리고 그 밖의 얼굴들이 의자 등받이에 흑백으로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이 의자들로 가득 들어차 고객들로 하여금 호텔에 들어서면서 환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매우 스마트하고 섹시하며 잘 꾸며져서 연인들은 더욱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하였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스 앤 더 시티에도 나왔던 파리 폭네프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콩 인테리어는 한 게이샤가 유럽 여인을 럭셔리한 펜트하우스에서 도쿄의 멋쟁이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세 사람은 하나가 된다라는 컨셉을 두고 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스탁은 수없이 많은 의자 디자인을 했는데요. 스탁의 의자의 공통된 특징은 유기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8년에는 카르텔사와 함께 싱글 카보네이트 몰드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완전 투명한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요. 무독성에 투명하고 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로와 반복 충격에 약하고 알칼리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의자 재료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탁의 실험 정신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세계 최초로 의자에 적용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어울리는 루이고스트 체어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카르텔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 의자로 전 세계에서 연간 5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7년에는 몰드로 만든 폴리카보네이트 의자가 아닌 레이저 접합 방식의 의자인 미스터 임파서블을 디자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필립의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타워입니다. 종로타워는 멕시코 출신의 미국 건축가 라파엘 비뇰리의 작품으로 건물 가운데를 뚫어 구름처럼 공중에 띄운 33층의 탑 클라우드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로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야경도 인기가 있지만 눈여겨볼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에는 스탁의 작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커다란 세면대와 벽을 가득 채운 거울, 전망 좋은 벽면에 놓인 소파, 모두가 볼거리라고 하니 이곳에 들리면 화장실은 꼭 한번 봐야겠죠? 하나도 궁금해서 한번 다녀왔더랬습니다. 나는 부자를 위해 2억 달러짜리 요트도 디자인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2달러짜리 우유병도 디자인한다. 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할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디자인한다. 그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작품에서도 품격을 부여하고 삶에 대한 전 분야를 디자인하는 폭넓은 영역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디자인 분야가 넓은 이유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그에 따른 주위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갑자기 독일의 주간지를 통해 은퇴 선언을 합니다.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흥미를 갖지 못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매우 부끄럽다.
지금까지 내가 창작해온 모든 것들은 너무나 쓸모가 없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인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다. 유용한 일이란 우주 비행사나 생물학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물에 어떤 의미와 에너지를 부여하려 노력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지능, 유머, 그리고 도덕뿐이다. 나는 물질주의의 생산자였으며 그 사실이 부끄럽다. 2년 안에 분명히 디자인을 포기할 것이다. 무엇에 갑자기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이 이후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식을 기다렸지만 스탁은 정말 그 이후 별다른 작품을 선보이지 않아 정말 은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모두에게 갖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려는 듯 스탁은 무선 스피커 디자인을 선보이며 다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09에서 프랑스 페로사와 함께 새로 디자인한 무선 스피커 직무를 선보였는데요. 트렌드에 걸맞게 와이파이 기능에 블루투스 기능까지 갖춘 무선 스피커로서 그 당시 아이팟과 아이폰까지 완벽히 호환이 된다는 강점으로 세상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은퇴 발표가 무색하게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창작성과 사회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행보를 눈여겨보면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생산 방식을 채택한 기업과 투자자들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디자인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의 윤리 의식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예리함과 사물에 대한 기발한 해석으로 디자인의 모호한 깊이와 우아함, 유머, 그리고 품격을 부여했다고 평가받았던 필립 스탁. 주변의 모든 것을 창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뛰어난 상상력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디자인을 하였으면서도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탁, 그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디자인 윤리적인 측면의 기저가 된 내면적 철학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의 삶과 독창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우셨을까요? 하나님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금 공부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하는 오늘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